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과세형 계좌, 특히 연금저축 계좌이죠. 연금저축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펀드의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이제 원천 공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나 보네요. 그래서 또 구독자들의 질문이 쇄도하네요. 아래 기사, 요 기사입니다. 그죠? 뭐 이런 구독자들은 도대체 이런 최신 뉴스들을 어디서 이렇게 열심히 수집하여 이런 질문을 퍼붓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참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역시 저와 여러분 같은 패시브 투자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이런 관리 노동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최신 뉴스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래서 미리 결론. 그래도 연금저축 계좌가 천하무적이다. 배당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하든 이중과세를 하든 삼중과세를 하든 그냥 가만 놔두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바보 멍청이들의 투자 계좌보다 여러분의 그 연금 계좌의 자산이 더 많을 것이다. 자, 요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다 이런 질문하셨던 분들은 뭐 읽어보셨겠지만 간단 요약을 하자면 그동안 과세형 계좌에서 국내 상장 해외 주식형 ETF에서 발생하는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세를 원천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했죠, 그죠? 이제는 분배금에 대해서 미국 배당 소득세 15%를 원천 공제하고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연금저축에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 원천 공제를 당하고 나중에 또 연금 개시 후에 연금으로 받게 되면 또 분배금에 대해서 다시 5.5% 연금 소득세를 부과받게 되겠죠.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과세당국은 연금저축의 투자자들이 이중과세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 중이다. 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직투 SPY를 기준으로 SPY가 현재 배당 수익률이 1.21%이래요. 그래서 이 배당 수익률이 국내 상장 미국 S&P 500 ETF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또 이상한 투자자들 중에는 국내 상장 미국 S&P 500은 이 배당 수익률을 떼먹고 일부만 지급한다더라 라는 또 이상한 음모론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던데 그런 사람들 그런 헛소리하다가 자산운용사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김철수는 연금저축 계좌에서 S&P 500 ETF를 1억 원치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 이제 원금이 5천만 원이고 수익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1년 분배금은 121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121만 원을 그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미국 현지 15%의 배당 소득세 18만 1,500원이 원천 공제된 10만 2,800원이 분배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SPY와 차이가 없죠. 연금계좌 투자자든 미국 직투 투자자든 분배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철수가 연금을 개시한다고 하면 요 102만 8,500원에 대해서 다시 연금소득세 5.5% 56,568원이 부과된다. 이게 이제 이중과세의 문제죠. 그죠? 그래서 56,568원만큼 미국 직투 투자자에 대해서 불리하다, 불이익하다. 그래서 이제 과세관청이 연금계좌 투자자들의 불이익 해결 방안을 1번 미국 현지에서 원천 징수당하는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를 국내 과세관청이 환급해준다. 이거는 이전에 했던 그 제도죠. 그죠? 지금 이제 분배금에 대해서 과세 예언이 되는 시스템이 1번의 내용입니다. 1번의 내용. 하지만 이제 이걸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 이제 배당 소득세를 미국 현지에서 원천 징수했으니까 연금 가입자가 연금 개시할 때 분배금에 대해서는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되겠죠. 뭐 2번이 좀 최선일 것 같은데 이 전산 시스템만 좀 정비하면 됩니다. 그죠? 기타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방안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기획재정부 국회 보건복지부에 건의 메일을 보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중과세 되더라도 전체 과세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전체 과세 금액이란 연금계좌의 연금소득세 그리고 미국 직투계좌의 양도소득세 그리고 각각의 배당소득세, 연금소득세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연금저축이 압도적으로 윈이다. 윈. 자, 연금저축에는 원금 시세차익 분배금 곱하기 5.5% 하면 되겠죠. 이 분배금에도 배당소득세가 원천 공제된 분배금입니다. 그죠? 거기서 다시 연금소득세를 한 번 더 두드려 맞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시세차익에 대한 연금소득세 550만원 플러스 분배금에 대한 다시 또 연금소득세 아까 위에 봤던 56,568원 그래서
연금저축의 총 세금은 555만 6,568원. 하지만 미국 직투 5천만 원. 아까 수익이 5천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본공제는 다 찾아먹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금 5천만 원. 이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5천만 원 곱하기 22%. 1,100만 원입니다. 1,100만 원.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중과세 되더라도 연금저축의 세금이 적다. 그리고 아직도 세액공제 과세 이연 효과를 고려 안 했어요. 자, 이것까지 한번 고려해 볼까요? 그러면 최종자산 차이가 또 어떻게 되냐? 역시 압도적으로 연금저축이 위입니다. 윈. 배당소득세, 연금소득세 두 번 투자를 맞더라도 이중과세가 되더라도 연금저축이 위입니다. 자, 10년 투자를 가정하고 연금저축이 역시 위입니다. 윈. 그러면 10년 투자했으면 자 매년 500만 원을 투자합니다. 10년 투자하면 원금이 5천만 원, CAGR은 10%, 연복리 수익률은 10%. 자,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효과 플러스 과세이연 효과가 2%포인트 수익률 정대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제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 요 근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연금 계좌의 CAGR은 12%, 미국 직투는 CAGR 10% 그대로.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중에는 잠깐 나는 미국 직투하지만 은퇴까지는 안 팔 건데요. 10년, 20년, 30년 계속 보유할 건데요. 그러면 과세이연 효과는 그대로 누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겠지만 자, 미국 직투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이 선입선출이든 매입평균이든 장기 보유할수록 양도세 폭탄이라고 그랬죠. 역시 제 영상 찾아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보유하다 보면 영원히 안 팔 것 같죠. 자, 연금계좌에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갖고 간다 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정을 할 때가 있어요.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역시 미국 직투는 양도세 폭탄이고 연금계좌에서는 과세연됩니다. 김철수가 올해 미래에셋의 연금저축 담보대출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이자율이 저렴한 한국투자증권으로 이전하려고 모두 매도를 했거든요. 자, 미국 직투계좌였다면 양도소득세가 4,900만 원이 부과됐을 것이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일단 비과세입니다. 그죠? 과세연되고 계좌 밖으로 나올 때까지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그러면 이제 이렇게 12% 그리고 미국 직투는 10%라고 이렇게 적용했을 때 연금계좌의 10년 동안 최종자산은 1억 300만 원이 되고 미국 직투는 9,2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요 그래프 한번 보시면 돼요. 요 도표 500만 원 CAGR은 투자기간은 10년 연금계좌입니다. 그죠? 12%라 그랬죠? annually 매년 500만 원 이렇게 디파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자산이 1억 300만 원이 됐습니다. 자, 미국 직투는 똑같은 금액 투자하는데 CAGR이 10%. 그러면 9,2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연금계좌의 최종자산이 더 크다. 그리고 이제 세후 최종자산을 비교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의 손에 쥐는 돈은 세금 내고 거래비용 다 차감하고 떨어지는 게 여러분들의 진짜 수익이다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세후 최종자산을 이제 비교해 보면 연금저축은 아까 1억 300만 원에서 세금 다 떼면 9,700만 원이 되고 미국 직투는 아까 9,200만 원에서 세금 다 떼면 여러분의 손에 쥐는 거는 8,200만 원이다. 역시 세후 최종자산도 연금저축이 압도적으로 위입니다. 자, 투자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자, 요 내용 정리한 겁니다. 요 내용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연금소득세 이중과세 된다, 삼중과세 된다, 헬조선 못 믿겠다, 또 뒤통수 치네 못 살겠다, 미국 직투하겠다 라는 이 애국자들이 또 간과하는 사실이 있죠. 그죠? 바로 미국 직투 분배금에 대해서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근보료 부과, 연말정산, 피부양자, 인적공제 탈락합니다. 100만 원만 초과해도 인적공제 바로 탈락합니다. 1000만 원 초과하면 모든 소득에 합해져 가지고 근보료 부과됩니다. 그래서 다시 되새김하는 현명한 투자자의 격언 요 세 개 읽어보셨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 다 떼고 거래비용 다 떼고 여러분의 손에 쥐는 세후 실질 수익이 여러분들의 진짜 수익이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은 현금 흐름의 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후 소득이 많은 쪽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금하는 게 최선이다. 가장 효율적이다. 여러 번 했던 말입니다. 그죠? 수백 번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패시브 투자의 모범 실천자 이 최아무개 과장님 있죠? 다시 이 포스팅 한번 읽어보시고 이 최아무개 과장님은 올해도
연초 사상 최고가의 연금저축 올해 납입금 한도를 모두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열심히 다니고 퇴근하면 집안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본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쓸데없는 시장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또 이리저리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이 국가대표 호구들과는 달리 최아무개의 포트폴리오는 시장의 이런 X 소리에 초연한 채로 오늘도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패시브 투자자로서 읽어보면 좋은 이런 과학 칼럼이 있습니다. 그 다람쥐의 금망증이 참나무 숲을 이렇게 풍성하게 한다. 이런 기사거든요. 자, 다람쥐와 청설모는 머리가 나빠서 자기가 이렇게 도토리를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리저리 많이 수집을 했는데 어디 숲에 이리저리 어디 짱박아둬요. 그런데 어디에 짱박아뒀는지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도토리가 이제 발아하고 싹을 틔우고 나무로 자라겠죠. 그래서 숲을 이렇게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람쥐의 금망증이 이렇게 숲을 풍요롭게 하듯 최신 시장 소식에 무지하고 초연한 투자자의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자산이 정식됩니다. 또 이렇게 함께 보면 좋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2020년 이전까지 이렇게 연금계좌에서 그나마 환노출 미국 ETF 투자할 만한 펀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이 유일했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환고정, 환했지. 그리고 환노출이더라도 선물지수로 가지고 운영했기 때문에 아무튼 운영 보수도 굉장히 비싸고 분배금도 거의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은 이 TER 총보수가 그 당시 0.65%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막 에이스도 들어오고 코덱스도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운용보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지금 운용보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매매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0.8% 이상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시 QQQ는 지금도 그렇지만 운용보수가 0.2%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재투자 효과만으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펀드는 QQQ를 압도적으로 이겼다라는 게 이 영상의 내용입니다. 자, 이상 오늘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